자, 여기 빵이 있습니다. 빵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죠? 여전히 빵이죠.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반으로 자르면 뭐가 되죠? 그냥 여전히 밥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원어민들은 셀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기본되는 부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닌 원어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였습니다. 자, 원어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의 키워드는 독립객체였죠. 근데 요즘도 가끔 댓글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. 독립객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독립객체가 와닿질 않아요. 자,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 독립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독립객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 먼저 독립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사진을 먼저 보시죠. 여러분들은 사진을 어떻게 보셨나요? 자, 우리는 사진을 딱 보면 우선 전체를 보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보죠. 반면에 원어민들은 이 독립객체, 빨간 가방이면 빨간 가방, 신발이면 신발, 이 독립객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랑은 다른 거죠. 자,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공원 사진이 있습니다. 그 공원 사진을 우리가 딱 보면 우리는 공원 전체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. 그런데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비둘기면 비둘기, 사람이면 사람, 이렇게 독립객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. 제가 예전에도 이 독립객체를 이런 사진들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아직까지 독립객체가 확 안 와닿으시죠? 자, 이걸 전제로 하고 이걸 한번 보시죠. 자, 여기 보시면 하다가 있습니다. 여기에 비읍, 니를 붙이면 합니다가 됩니다.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겠죠? 여기다가 리을, 겁니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그러면 할 겁니다가 됩니다. 자, 이러한 언어 구조를 어글로머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러한 언어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.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데, 자, 어글로머레이션, 집합체라는 뜻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쌓아져서 집합체로가 되면서 이 서술어가 좀 더 풍성해지는 거죠. 자, 이 어글로머레이션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여기 우리는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잖아요. 나를 중심으로 여기 보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동생, 사촌동생, 친구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합니다를 쓰는 순간 제 밑에 있는 사람은 없어지겠죠.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들한테 존댓말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. 그러면 이렇게 서술어를 쓰는 순간 이렇게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. 서술어가 풍부해질수록 어떻게 되죠? 이 내용이 좀 더 계속 명확해지겠죠.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어글로머레이션입니다. 자, 영어는 어글로머레이션이 아닙니다. 그럼 뭘까요? 인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. 인플렉션은 굴절이라는 뜻이죠. 자, 인플렉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는 나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잖아요. 근데 원어민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있고 독립객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 나가 있고 햄버거가 있습니다. 자, 이걸로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내가 햄버거를 먹습니다. 그러면 I eat 햄버거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은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햄버거 앞에 어를 끼워 넣는 겁니다. 자, 이걸 인플렉션이라고 하는데, 자, 인플렉션 하면 굴절이라고 했잖아요. 굴절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? 자, 안경, 렌즈 이런 거 생각나시죠? 제가 안경을 왜 끼고 있을까요? 사물을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이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이 하나의 햄버거라는 게 이 독립격자가 확 드러나잖아요. 자, 여기 I 대신에 he를 한번 넣어볼까요? 그럼 어떻게 되나요? He eats. S가 들어가잖아요. 이것도 렌즈를 끼워 넣는 효과인 겁니다. 그래서 이 S를 끼워 넣음으로써 he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영어는 인플렉션 언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만났어요. 그럼 인사를 할 때 먼 길 오시나 수고하셨고 차가 밀리진 않았는지 온갖 걸 다 설명을 합니다. 전체를 다 설명을 하는 거죠. 근데 결국 뭐죠? 만나서 반갑습니다입니다. 근데 원어민 같은 경우는 그냥 nice to meet you 조금 더 수식어는 붙을 수 있겠지만 이게 끝입니다. 왜요? 지금 현재 저하고 이 만나는 사람
이 둘만 중요하고 이 둘에만 집중하는 거니까요. 이 나머지 전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서술어가 발달을 합니다. 반면에 원어민들은 이 독립객체가 중요하죠. 그래서 명사가 발달한 겁니다. 자, 여기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정확한 이 렌즈의 구조는 몰라서 렌즈가 몇 개 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개의 렌즈가 껴져 있을 겁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여기 있는 피사체를 명확하게 찍기 위해서 렌즈가 있는 거겠죠. 자,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명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? 독립객체라고 했습니다. 이 명사인 독립객체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렌즈들이 필요한 겁니다. 어떤 렌즈들이요? 동사, 전치사, 관사 같은 렌즈들이요. 예를 들면 이 동사는 인칭 변화를 통해서 이 렌즈 역할을 합니다. 또 관사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이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관사는 영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관사 기본 개념을 11편을 만들어서 재생 목록에 올려두었잖아요. 이 독립객체가 중요한 영어에서는 이 관사가 필수적입니다. 제가 관사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사를 접목하면 영어를 접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제가 관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게 뭐라고 했죠? 바로 셀 수 있느냐 없느냐였죠. 이걸 전문용어로 가산성이라고 합니다. 이건 많이 나온 김에 우리 가산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. 자, 우리와 또 원어민들 사이에 이 셀 수 없다, 있다의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경계성인데요. 자,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. 핸드폰, 테두리 그릴 수가 있죠. 이게 바로 경계성인 겁니다. 반면에 물은 경계의 그 테두리를 그릴 수가 있나요? 없죠. 그래서 셀 수 없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우리와 원어민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. 자, 두 번째 조건이 우리와 원어민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핸드폰 있죠. 자, 핸드폰을 반으로 자르거나 분해하면 뭐가 되죠? 부품이 되죠. 더 이상 핸드폰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거는 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반면에 자, 여기 빵이 있습니다. 빵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죠? 여전히 빵이죠.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반으로 자르면 뭐가 되죠? 그냥 여전히 밥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원어민들은 셀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이런 거를 학자들은 이걸 구성성이라고 합니다. 자,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어에서는 이 독립객체가 중요하니까 경계성이니 구성성이니 따져가면서 이 독립객체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.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관사입니다. 바로 인플렉션 시켜주는 거죠. 전치사도 마찬가지죠. 이 독립객체 명사 앞에 쓰면서 이 독립객체가 어디에 있는지, 장소, 시간적 위치, 상황, 관계 이런 걸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렌즈를 끼워갖고 인플렉션 시켜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영어 하나 하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언제 영어해?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맨 처음에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우리가 맨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비틀거리죠. 그러면서 삐뚤삐뚤 가고 빨리도 못 가고 얼마 못 갑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안정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? 물론 조금 균형을 잡으려고 움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힘도 많이 생기죠. 자,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. 아니, 옆에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 보니까 두 손 놓고 타고 막 엉덩이로 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엉덩이 타는 것부터 연습하면 어떻게 되나요? 계속 넘어지고 다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독립객체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우리는 세로 쓰기가 가능하죠. 이렇게 집합체적인 어글로머레이션 구조를 가진 우리나 일본은 아직도 많이 세로 쓰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이 독립객체가 중요한 알파벳 문화권 언어들은 가로쓰기밖에 안 돼요. 왜요? 렌즈를 껴넣어야 되거든요. 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독립객체가 중요한 이 알파벳 문화권 언어들은 인토네이션이 반드시 있습니다. 왜요? 이 독립객체를 강조해줘야 되거든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발음보다 중요한 게 인토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제가 지금까지 이 독립객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도 했고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오늘도 이 독립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앞으로도 다른 관점에서 이 독립객체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
그런데 이 독립객체로 바라본다는 거 사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노력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관점이 안 바뀝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해 주실 거죠?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